교수님, 제가 이런 질문 들으면 저 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신뢰가 무서워요. 딱 교수님 하면 무섭죠? 네. 좀 신뢰가 될 수 있는 질문일 네. 수도 있겠으나 네, 네. 용기를 내서 한번 드려보자면 네, 네, 네. 교수님은 혹시 네. 스스로 네. 지적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아, 외모는 지적은 아니에요. 내적인. 외모는 얘기 안 했어요. 네. 내적으로는 좀 지적이시다. 지적이다. 네, 네, 네. 그럼 오늘 모실 분이 네. 이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분이죠. 그렇죠. 특징이 이렇게 강의하듯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예. 네. 필명이 최 사장입니다. 예, 최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네. 활동을 하고 계신 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저자 최 사장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인문학이 유행인 시대가 왔습니다. 누구나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고 이제 개인을 넘어가지고 기업도 인문학을 가진 인재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인 거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 겁니다. 아주 최소한의 권리를 내가 획득하기 위해서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 사장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으로 1년 정도 활동을 했고요. 같은 이름의 이제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 신간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시민의 교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뭔가 웃기려고 한 얘기인데 전혀 반응이 없어가지고 지대노비아스는 그만 사시고 시민의 교양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하러 나왔냐면은 인문학과 관련된 저술을 계속 하고 있는 작가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점이 있어요. 어떤 게 불편하냐면은 인문학이 유행인 시대가 왔습니다. 누구나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고 이제 개인을 넘어가지고 기업도 인문학을 가진 인재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인 거죠. 인문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문학은 삶의 의미를 확장시켜주기도 하고 개인의 가치를 고양시키기도 하고 인문학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인문학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권유하러 나왔습니다.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책은 이제 그만 읽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섰습니다. 인문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해드리면 계속해서 우리 미디어나 가족이나 사회에서 우리한테 인문학을 공부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인문학을 도대체 왜 공부해야 될까요? 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인문학을 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리, 윤리. 예? 도를 뭐라고 잘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위를 갖다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교육적인 것들. 개인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방향성이나 그런 교육이 된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인문학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문학은 안 공부해도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거나 책을 보지 않으면 걱정스럽습니다. 내가 막 일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책을 좀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이런 걱정은 하지 않는 거죠. 아, 요즘에 한 보름간 영화를 보지 않았어.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건 없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고흐의 그림이나 아니면 예술가의 그림들을 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안 볼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 중에서 책 혹은 인문학에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게 궁금했어요.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인문학이 강조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이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는 거, 내가 무엇인가 굉장히 취향이 발생한다는 거, 정말 그게 내 것이냐라는 거죠.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혹시 경제적인 계급에서부터 발현된 생각이 나한테 내재되어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브로디웨이가 우리한테 얘기했던 그 아비투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한테 갖고 있는 우리의 습관, 성향체계라는 것은 실제로 네가 발딛고 있는 그 계급에서부터 발생한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이걸 좀 활용해 봅시다. 인문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은 정말 내 것입니까? 라는 거죠.
정말 내가 인문학 책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인문학을 공부하고 싶고 내 자발적 성향에 의해서 그 책을 읽고 싶은 건가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러면 다행이죠. 그러면은 좋은 어떤 취향이나 습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발적으로 생겼다고 한다면. 근데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취향이라는 거, 인문학을 공부하거나 책을 읽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나 그 생각이라는 것이 혹시 계급적인 의식 혹은 사회 의식에서부터 발현된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회가 우리한테 등 떠미는 게 있습니다. 책을 읽어라, 인문학을 공부해라. 사실은 사회가 우리를 등 떠밀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경제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되고 인력에 대한 채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떤 구조적인 가운데서 우리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들은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경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쟁이라는 건 좋은 거다. 왜냐하면 경쟁이라는 아주 일관된 규칙에 따라서 승리한 사람과 패자가 분명해진다면 승리한 사람한테는 보상을 하고 패한 사람한테는 처벌을 하는 것, 그게 정의로운 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경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개인들은 치열하게 경쟁하게 됐고 영어 아니면 이제 해외 연수, 경영학에 대한 지식 이런 걸 넘어서 외모에 대한 경쟁도 하게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채용하거나 우리한테 기회나 어떤 권리를 줄 수 있는 그 규모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우리는 극단적으로 경쟁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냐면은 이제 인문학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버린 거죠. 슬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 처음 질문을 이렇게 드렸는데 인문학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내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시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인문학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산업화 사회 그리고 자본주의가 극단화되면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들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인문학 그리고 책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인문학의 원래 본질이었던 내 삶의 경험을 확장해 주거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냐면은 어떤 사회가 가장 괜찮은 사회냐면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인문학도 공부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람이 부를 획득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부가 재분배되는 사회, 그게 정상적인 사회인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최소한의 권리도 지금 청년들이 사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지금 청년들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 앞선 세대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대학 공부를 잘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나를 채용해 주는 곳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가 성장하는 사회,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기회들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아주 최소한의 권리를 내가 획득하기 위해서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침체하는 사회, 그 다음에 이제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사회에 놓여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문학이 강조되는 사회, 그것은 슬프다라는 거죠. 인문학이 강조되지 않고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도 내가 놀고 싶은 걸 놀면서도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피사 테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피사 테스트는 이제 그 한 60개국 정도 되는 국가들에서 15세였던 것 같아요. 15세 학생들을 착출해서 그 학생들을 언어, 뭐 수학 이런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항상 1등하는 데가 어디죠? 다 알고 있죠. 한국이에요. 한국, 핀란드는 피사 테스트에서 계속해서 1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이제 밑에서부터 순위를 찾는 게 빠른 곳이 이제 덴마크였던 거죠. 덴마크는 뭐 공부를 너무 못해요.
반면에 그와 동시에 학생들에 대한 행복도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1등했던 국가가 덴마크였어요. 학생들이 가장 행복한, 공부는 제일 못하는데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죠. 반면에 핀란드는 60위를 했고 한국은 64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조사한 국가가 64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꼴찌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문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무엇인가를 잘해야지.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지식을 많이 쌓아야지 괜찮은 사회인가. 피사 테스트에서는 계속 우리가 1등 할 수도 있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진 않다라는 거죠. 반면에 덴마크는 학생들이 공부는 못하지만 행복한 사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공부를 잘 안 시켜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 공립 학교를 입학해서 시험을 졸업할 때 단 한 번만은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는 초등학교랑 중학교를 합해 놓은 거랑 비슷하거든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학생들은, 덴마크 학생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그 애프터스쿨이란 데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냥 선택입니다. 1년 과정인데 애프터스쿨을 가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고등학교, 국립 고등학교로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애프터스쿨에서는 뭘 하느냐? 놀아요. 놀기 위해서 가는 학교입니다. 1년 동안 이 학생들은 요트를 탄다거나 아니면 뭐 승마를 한다거나 체육 활동을 하고, 그 비용은 사실 국가가 되긴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내 적성은 무엇인가, 혹은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연애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사실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은 뒤처졌습니다. 그렇죠? 피사 테스트에서도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국가가 경쟁해야 되는 그런 국가 안에서 이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늦춰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회가 더 괜찮은 사회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그것이 괜찮은 사회인가? 반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가운데서 우리 사람들, 시민들, 국민들은 행복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반면에 성장보다는 국민들의 삶이나 질, 행복도에 초점 맞춰가지고 이 학생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맡기는 사회,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 그 사회가 더 좋은 사회인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국같이 어떤 자원도 풍부하지 않고 서구 열강 사이에서 껴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적 구조를 확대하고 더 개발해야 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택할 시점이 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되는 그 한국 사회에서 지금의 청년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어른들의 세계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없는 세계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은 어른들이 하지 못했던 가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리고 삶을 돌아보고 챙기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갖고 풍요롭게 갖진 않겠지만 적게 가짐으로써 거기서부터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고, 지금의 어른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청년들을 두 가지로 걱정해요. 어른들이 어떻게 걱정하느냐? 첫 번째, 지금의 청년들이 세대 갈등을 발생시킬 만큼 어른들과 적대적이다라고 걱정하십니다. 어른들이. 두 번째, 학생들이 너무 착해서 걱정하기도 해요. 이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경쟁하지 않고 경쟁에서부터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어른들의 걱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은 우리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굉장히 잘해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학생들은 우리 어른들이 보지 못했던, 그리고 그런 것이 가능한지 몰랐었던 삶의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나름대로 찾아갈 거예요. 어쨌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문학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년 문제까지 어떻게 연결돼서 왔는데, 인문학 그리고 책을 읽는 거 경계하십시오. 그것이 특히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회가 나한테 등 떠밀고 나한테 강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떨쳐 일어나서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음악을 듣건 미술을 듣건, 미술을 들을 수 없구나, 미술을 보건, 아니면은 회사 생활 열심히 하건 학생 생활 열심히 하건, 그 와중에서 내가 책이 좋다면 책을 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챙겨나가고 사회의 목소리, 사회의 강요에 귀를 닫고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저도 이제 수판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렇게 순위를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최 사장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직책인가? 예. 본명이 아니잖아요. 필명이죠. 예, 예, 네. 필명인데 그 왜 이렇게 본명도 안 밝히시고 또 그 사장이라는 뜻은 또 어떤 거예요? 사실 이제 책에서는 네. 그 지식가게 사장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아, 의미 부여를 지식가게. 해주는데 실제로는 처음 지을 때 이제 팟캐스트를 진행할 때 한 네. 명씩 이제 담당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자본주의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차여차 해가지고 최 사장이라고 졌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될 줄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사실 그래서 큰 의미를 두고서 네. 그 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 저거에서 맹사장 그러면 금방 하죠. 최 사장에서는 또 야채 가게 사장이. 아 근데 굉장히 좀 전 독특했어요. 보는 게. 어떤 점이 그러셨어요? 아 그러니까 보통 필명 써도 이렇게 좀 이렇게 멋있게 쓰는데 아. 최 사장 그러니까 예. 이게 조금 좀 이상했었어요. 저는. 예, 네. 나좀 뭐 오늘 보니까 뭐 잘생기셨고 논리도 아주 명확하시고 그래서 아주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 주제가 인문학 공부하지 마라. 음. 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첫 번째 쓰신 책이 지대 널얏. 네, 맞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발음도 지식 쉽지 않은데. 맞죠? 네. 그 책은 인문학 책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 책을 두 번째 책을 또 내셨다 하는데 그 네. 책도 인문학 인문학 책으로 책입니다. 분류될 수 있죠? 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 안 봐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좀 아이러니해서. 그렇죠. 안 볼 수 있는 사회가 아, 그러니까 좋은 요구된다. 사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문학이 안 좋기 때문에 읽지 마라라는 것이 아니라 음. 사회의 강요에 의한 거면은 하지 마라. 스스로가 생각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 네. 정도고. 진짜 우리 사회 인문학 열풍이다 싶게. 열풍이죠 지금. 네. 왜 인문학이 필요한지도 모르게 해야 된다니까 너도 나도 인문학 책을 사서 보게 그렇죠. 되는데 자발적 동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영어 공부하지 마라 근데 가만히 보면 영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 네. 네, 그래서 전 그런 부류인가 했더니 지금 보니까 목적이 다른 거네요. 그 보통 그 어떤 인문학을 해야 돼요? 인문학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문학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인문학이란 게 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 음. 근데 기본적으로는 인문학이 전 둘로 구성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문학 전체의 절반은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절반은 삶의 현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만 계속 보고 현실적 감각이 없으면 문제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동시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책 같은 게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거를 누구도 정의하기 힘들고 나름대로 다 정의하겠지만 저는 두 가지 책과 삶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인문학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진정성을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떨까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 나눈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게 네. 시민의 교양입니다. 시민의 그걸 교양. 읽으셔야 됩니다. 아 지금 네. 홍보하시는 거군요. 이렇게 홍보를 해야죠. 네, 네, 네.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다양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계단이 필요한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이걸 좀 적절한 비율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현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다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다리에 올라갔으면 사다리를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언어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지만 우리가 사실 우리가 성장하고 공부하는데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대너비앗은 하나의 사다리인 거고 하나의 도구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개개인이 사실 이건 이제 에필로그에 나오는 얘기긴 한데 이게 단순화된 대축적 지도이니까 이걸 들고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다양한 책을 만나시면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최 사장님의 화두는 뭘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양적인 이야기 많이 해주시니까 늘 그렇다고 그 친분이 있는 분들 만나서도 늘 교양적인 이야기만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네네. 이야기 주로 나누세요? 사람을 이제 거의 안 만나서 사람을 사실 지금 관심사는 예. 제 책이 일관되게 사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출간될 텐데 두 가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도 관심이 있고 네. 현실 너무 것도 너무 강렬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관련된 거는 계속해서 까만색
책으로 나올 거고 아. 현실 너머의 것들은 이제 빨간색으로 아마 나오게 될 텐데 음. 지금은 사실은 현실 너머에 강렬하게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철학뿐만이 아니라 신비한 것들, 종교적인 것이나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이 너무 강렬하게 궁금한데 이게 잘 안 팔립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 다음 책도 지금 현실에 관련된 걸 썼는데 개인적인 관심사는 현실 너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만 이제 예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사고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계속 내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람도 잘 안 만나고 네. 계속 이제 내면에 대한 얘기 그런 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검정색으로 규정지은 이유가 있나요? 좀 부정적으로 보신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색깔이 이뻐가지고 빨간색 전 검정색인데 이유가 아무 없으셨구나. 의미도 없어요. 답이 네. 안 나옵니다. 아니 왠지 뭐 의미를 규정하고 하신 것 아니 같아가지고. 빨간색이 너무 이쁘게 잘 아, 나와요. 세련된 예. 느낌이어서. 자, 오늘 좋은 강연 함께 들려주신 우리 최 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시간은 쏘아놓은 화살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 또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흐르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저는 어떻겠어요? 그런가요? 이게 정말 너무 빨리 간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새해가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2016년도는 이런 말들을 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